2026학년도 대비 임용고사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강하라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넘길까요? 네, 예. 강사 프로필 뭐 거기 홈페이지 같은 데 나와 있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교육학 박사 받고 그다음에 땡땡 임용고시하고 타사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지만 뭐 등지에서 이제 강의하고요. 그다음에 뭐 주로 대학 강의하고 대학 연구소 같은 데서 이제 뭐 좀 있다가 뭐 이것저것 뭐 기타 여러 가지 여기 소개할 필요 없는 뭐 다른 경험들도 좀 하고 교사도 일부 해보고 막 이렇게 뭐 좀 파란만장하게 아니 근데 사실 다 교육과 관련된 일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실 파란만장하지 않게 뭐 핸드폰 팔다 온 거 아니고 이쪽 분야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6학년도 우리 시험을 보려고 이제 다들 마음을 잡수시고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내가 좀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또 마음을 결정하고 그냥 미리 좀 오리엔테이션 받고 나 하고 싶다고 하셔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오늘 이제 내용은 일단은 이제 임용교육학 논술시험의 특징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우리가 뭐 빨리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뭐 다른 시험 같은 경우 뭐 3개월, 6개월 안에 끝내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은 그럴 수는 없고 1년 만에 끝나면 단기 합격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재수, 삼수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1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는데 사실은 1번, 2번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그 풀 버전으로 해서 그 무료 특강 보시면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고요. 본격적인 뭐 주요한 오늘의 주요 논의 주제는 사실은 2026학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1년 동안 공부를 할 것인지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임용교육학 논술 시험의 특징 다들 아시죠? 1차 있고 2차 있고 여기에서 합산해갖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시험이고 1차 시험 때 일단 붙어야 되니까 1차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전공도 물론 중요하죠. 전공이 일단은 80점이니까 중요하지만 교육학 20점도 놓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공에서 1점 올리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내용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다들 열심히들 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1점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교육학을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보다 2, 3점 정도 더 맞아서 우리 어차피 0점 몇 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가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가게 되면 각종 심층 면접이라든가 교수학습 지도한 수업 실험 등을 하게 되는데 교육학적인 어떤 베이스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을 때 내지는 준비할 때 되게 쉽게 유연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런 베이스 없이 하게 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학의 기본 지식을 쌓아야 되는 시험이고요. 임용교육학의 내용 구조는 우리가 이제 교사 자격증 딸 때 이런 과목 들어야 된다라고 교직 과목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다 공부하는 것이 사실 원래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문서상에 있는 범위이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교육의 이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개론적인 내용 빼고 나면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교육 평가, 교육 행정이라고 하는 실제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학문인 이쪽 파트가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은 출제 빈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뭐 교육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 방법론하고 또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방법론이라고 또 확장해서 보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초적인 어떤 지식보다는 실제 파트 중심으로 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가라고 하는 거 뭐 다들 기출문제 잠깐씩이라도 하나씩이라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에 대해서 과거 객관식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요번 시험에 바로 최근에 나왔던 시험 2025학년도 중등 논술도 조나센의 교수 학습 설계 모형에 대해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어떻게 다르게 나오냐 하면 이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을 조나센의 모형을 공부를 하면 여기 포인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우리가 그냥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냥 이게 뭔지 실제로 내가 이런 활동을 어떻게 될지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각종 뭐 다양한 정보를 들어. 예를 들면 지구가 온난해진대. 그런데 이게 뭐 온실효과 때문이래. 실제로 그 현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자세하게 몰라도 대충 몇 마디 듣고 여러 번 듣다 보면 기억이 되고 이 현상의 이름은 뭐냐라고 물으면 관련되어 있는 뭐 기체가 뭐냐라고 보면 CO2라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적용해서 그런 지시를 적용해서 그런 CO2를 저감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뭐 CO2를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상쇄할 수 있는 다른 기체를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거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자면 피상적인 지식만 알고 있어도 내용 범위가 많아서 힘들었을 뿐이지 과거의 객관식 시험인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시간만 들이면 어느 정도의 책을 그냥 보면 그래서 기억만 잘 하고 있으면 그래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여기 코칭, 모델링, 스캐폴딩 세 가지 아닌 거 통찰 다 고를 수 있는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우리가 시험 봐야 되는 논술 시험은 어떤 형태냐 하면 초등학생 모형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아까 이제 학습 환경 모형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문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문제의 특성까지는 또 알 수 있어.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배우니까. 근데 그게 과연 교수 학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조금 적용 능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더불어서 모델링이라든가 스캐폴딩이라든가 코칭이라든가 이런 교사의 지원 활동 방식이 있다라고 이름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것을 실제로 한 사례를 두 가지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코칭한 사례, 스캐폴딩한 사례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공부할 때부터 스캐폴딩을 현장에서 진짜로 실행한다고 하면 어떤 식의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런 사례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단순히 피상적으로 어떤 지식을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개념을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실제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본 사람이 시간 제한 내에 이런 수많은 요소들을 요구를 하고 또 글쓰기를 해야 되는 이런 시험에 적절하게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거와 달리 좀 공부 방법을 좀 더 바꿔야 되겠다. 실제로 이제 이 시험의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이 시험 문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너가 얘기를 해라라고 한 다음에 채점을 할 때는 이런 요소들에 이런 만큼의 배점을 해서 채점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해보면 왜 갑자기 이렇게 했죠? 아까 칼라 아니었어요? 좀 전에? 오, 신기하다. 어쨌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 논술시험 평가 요소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에서 묻고 있는 개념이나 이론을 이해를 일단 하고 있어야 되겠고 달리 얘기하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수많은 내용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어떤 교육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념이나 이론이 어떤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작년 시험에 2024년 시험에 CAT가 나왔어요. 컴퓨터 적응 검사.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도대체? 나 이거 모르는데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CAT가 왜 중요해졌냐면 중요하게 시험에 나왔냐면 국가 학업 성취도 평가하는 거 아시죠? 아세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국가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공부를 더 못하게 됐는지 더 잘하게 됐는지 기초학력 수준은 넘어서고 있는 것인지 미달하고 있는 것인지 미달 학생은 몇 %나 증가되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코로나 이후 시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중이 확 늘었거든요. 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국가 그 과목별로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쪽으로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국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는데 그때 그 학업 성취도 평가 방식을 컴퓨터 베이스 방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더불어서 뭐도 하냐면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서 첫 번째 우리 토익 시험이나 토플 시험 같은 거 보면 컴퓨터 베이스 시험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문항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에 따라서 두 번째 문제가 달라지고 두 번째 문항 맞췄는지 안 맞춰서 세 번째 문제가 달라져서 사람들마다 다른 형태의 시험 문제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더 정확하게 능력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게 각종 교육 정책 내지는 연구지에서 다 언급되어 왔던 바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주장하시오라고 할 수는 없어도 CAT의 개념 정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파악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자면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논술의 글쓰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논술의 형식에 맞고 표현을 적절하게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글의 구조가 큰 주제 안에서 소주제가 녹아나면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글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처음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무수하게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글이 나갈 수 있게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금방 말로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부방법 특강 그 강의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 대로 단기 합격을 위해서 교육학 논술 공부 방법에 몇 가지 사항들 살펴보면 첫 번째 교육학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구조화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학에 담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이렇게 이 소량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 한 주, 두 주 공부할 때는 괜찮아. 재밌네. 괜찮네. 라는 느낌이 들지만, 세 주, 네 주, 그 다음에 기본 이론 파트, 심화 이론 파트가 확장되다 보면 점차로 막 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정리가 돼야 돼. 그러려면 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 체계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개념을 개별적으로 학습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겠다? 전체적으로 어떤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그것이 갖고 있는 명칭, 개념, 특징, 활용 방법과 장단점과 같이 출제되는 어떤 포인트들, 출제할 때 이런 포인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중심으로 공부하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런 개념과 이론들이 왜 필요했는지, 왜 그런 문제, 개념이 필요한 문제의식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그 개념과 이론을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잊혀지지 않고 또 그것이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는 방식의 이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개념들 간의 관계도 살펴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연관 개념과 대조되는 개념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지 문항에서 묻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시험 보면서 들어본 건 나오긴 나왔는데 뭐를 물어본지 정확하게 몰라갖고 이것저것 다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다 쓰면 다 채점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하나만 채점 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를 다 막 뭘 모르는지 몰라서 한 세 가지 쓰고 나왔어. 원하는 건 한 가지만 쓰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 다 쓰고 나왔어. 첫 번째 게 원하는 답이 아니면 그냥 끄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원하는 답이 있더라도 채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의 위계라든가 이 전체적인 관계, 맥락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제 적용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면서 실제와 연계된 학습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영역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쨌든 그래도 한번 들었던 것이 공부했던 것이 끝까지 기억이 남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걸 떠올리려고 했을 때 빨리빨리 튀어나와 줘야 되니까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라서 그래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듯이 인출을 많이 해보는 연습을 좀 하면서 그것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정리가 안 됐으니까 난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됐어요. 일단 공부 좀 하고요 하면서 맨날 책에다 줄 긋고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책에 있는 거 보고 옆에다 노트에 옮겨 적고 정리한 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다 찍고 또 펜 바꾸고 뭐 시스템 바꿔가지고 또 다 정리하느라고 6개월을 보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하는 게 비효과적이라는 거 이미 알려져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보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 중에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아니면 1, 2, 3, 4 중에서 뭐가 가장 적절한지를 골라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봐. 예를 들면 자 우리 집 식구들 중에 우리 집 식구의 이름이 아닌 것은 1번 철수, 2번 영희 이렇게 시작해서 그 중에 고르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식구의 이름을 다 얘기해봐. 이제 우리 식구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2명만 얘기해봐. 라는 식으로 보기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보기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사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완벽한 이해와 완벽한 기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해보고 생각이 희미한데 그것을 명료화해보고 뭘 말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조화시켜서 그것을 계속해서 꺼내어보는 연습을 해봐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습시켜주는 강의가 좋은 강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하게 되는 이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뭘 해야 돼요? 그것을 글로 옮겨야 돼요.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글로 옮기는데 글이라고 하는 게 B4 용지 거의 한 페이지 이상, 많게는 2페이지까지를 쭉 써나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글쓰기가 가능할 정도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글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핸드폰도 많이 쓰고 워낙에 이제 뭐 그렇게 영상 매체 보는 것만 익숙하다 보니까 글을 쓸 기회가 없잖아요. 아주 간단한 문장도 글이 잘 안 나와. 주어 서술어를 끝까지 맞추는 게.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간단한 정도의 어떤 문장 쓰기에서부터 단락 쓰기까지 단계적으로 연습하면서 점차로 긴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쓴 것에 대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혼자 쓴 것에 대해서 그냥 지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리뷰를 받고 거기서 고쳐보는 연습, 또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글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까지 가면서 실전 모의고사 형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수험생으로서, 임용고시 공부를 하는 수험생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정리해보면, 공부를 하는데 교육학 책이 엄청 두껍잖아요, 보통. 그럼 그거 그냥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강약의 조절 없이 다 똑같이 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항상 정보는 많은데 이 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정보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장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 방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물과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다 주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목해야 될 대상을 선택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테이프에서 뭐 나오나, 저 책상은 또 반듯한가 안 반듯한가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면 강의를 놓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 교육학의 내용 내에서도 어디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 시험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가를 잘 판별해서 강의해주는 강의가 좋은 강의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항상 뭐가 더 중요하고 뭔 약간 부차적인가를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해야지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으면서 실제 시험도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공부할 때는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내용 범위의 선정이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또 체계적으로 구조화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그냥 단순히 나열식으로 앞뒤, 뒤후, 위아래 관계없이 그냥 나열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이 머릿속에 안착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우리는 개념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나왔고 이것이 어떤 개념들과 연결이 되는지를 맥락적으로 이해해야지 단순히 맹목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써가면서 이렇게 막 암기해서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에서 묻는 바를 몰라서 답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기 때문에 맹목적인 암기는 안 되고요. 더불어서 그냥 이론으로만 쓰려고 배우는 공부가 아니고 실제에 적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학교 행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거나 교육과정 구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다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실제 현상에 혹은 실제 어떤 실천에 내가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는 학습과 그런 강의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론적 지식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까지 연결하는 지식인 실천적 지식의 형태로서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논술 글을 남들이 써놓은 거, 다 예를 들면 어디에 기출된 거 모범 답안 나온 거, 아니면 어떤 강사님이 모범 답안 써준 거, 누가 써서 돌리는 거, 이런 걸 계속 읽는다고 해서 실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초기에는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정 수준 이후로 가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논술한 것을 읽어보는 연습이 아니고 논술하는 쓰기 연습을 하는 그런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한 이런 지론에 기초해서 이제 2016 대비 강하라 교육학 파워 커리큘럼, 강하니까 파워풀
그래서 교육과정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흐름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면 연간 학습 플로우는 이렇게 될 겁니다. 1, 2월 달에는 일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논술을 바로 시작하기는 어렵고 뭘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라도.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단계가 될 것이고 3, 4월쯤에 닿으면 일단 1, 2월 달에 한번 돌리면서 기본적인 것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3, 4월이 되면 그 수준을 넘어서서 조금 더 심화된 거, 조금 더 확장된 주제까지 심화를 좀 시키고요. 그 다음에 5, 6월이 되게 되면 그거를 이제 기출을 나중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기본 때는 기본에 맞는 기출, 심화 때는 심화 때 맞는 기출. 다시 이제 기본과 심화 이렇게 영역별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약간 주제들이 연결되는 그런 통합적인 주제가 있거든요. 특히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랩업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냐면 감싸기도 하는 김밥의 재료들을 이제까지 단무지 따로 시금치 따로 뭐 또 뭐 넣을 거예요. 참치 따로 뭐 넣을 거예요. 또 햄 따로 이렇게 공부했다고 한다면 이것들 다 모아서 김밥으로 싸는 공부. 그 공부를 5, 6월에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론을 크게 보자면 3번 정도 돌리는 것이고 물론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또 공통된 요소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핵심적이고 빈출된 요소들은 사실은 3번을 보게 되는 이런 구조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문제풀이 실력을 급상승시키는 게 7, 8월이 되겠고 9, 10, 11월은 사실은 이제는 이 9월에 사실 시험 보러 갈 정도의 웬만큼의 90% 정도 준비는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10%를 채워야지 원래 그 합격선 위아래 점수에 다 모여있는 거 아시죠? 그 모여있는 점수에서 탁 뛰어 올라가서 안정적인 합격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그게 1차만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모여있는 데 점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2차까지도 쉽사리 합격할 수 있도록 합격선보다 넘어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완벽한 상태의 목표를 도달하는 그런 게 이제 90, 11월 될 겁니다. 이러한 학습의 플로우에 맞게 우리 강의 커리큘럼도 1월, 2월에는 기본 이론인데 영역별로 본다 그랬어요. 아까 단무지 따로 계란 따로 뭐 시금치 따로 공부하는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심화시켜서 하는 것이고 5, 6월에는 주제통합형 실전 이론이라고 해서 훨씬 더 이제 실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여러 영역에 여러 단원에 걸쳐 있는 것들을 좀 모아서 보기도 하고요. 여기하고 저쪽에 있는 영역을 같이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약간 주제 중심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7, 8월부터는 모의고사 형태로 하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10점짜리 모의고사 봅니다. 그래서 범위도 특정 영역에 한정돼서 이렇게 해서 서론, 결론, 본론 형태는 취해보지만 글의 길이는 좀 짧고 내용 범위도 좀 좁은 형태의 모의고사. 그 다음에 90, 11월은 이제 정말로 진짜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 그래서 20점짜리 모의고사를 보는 반을 운영합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좀 더 설명드리면 1, 2월 프리페어 영역별 기본 이론만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기본 이론 반 때는 일단 출제 분석을 통해서 출제 경향에 맞게 선별된 우리가 과거에 이제 기출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객관식 기출까지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기출을 통해서 각각의 영역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각 영역을 모두 다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출제 빈도가 높은 논술형에 와서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은 좀 더 자세하게 그렇지 않고 논술에서는 출제 빈도가 낮은 데는 조금 약하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정말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개념과 이론들을 공부합니다. 이걸 통해서 2달 동안에 거기에서 다루는 개념을 그냥 단순히 그냥 읽고 넘어가는 식의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강의로 진행할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집에 기본 우리 뭐라고 했지? 왁구를 잡는다고 할까요? 이 교육학이라는 이 개념의 집이 어떻게 생겼고 뭐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욕실은 어디고 안방은 어딘지 내가 구별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아 대략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단계가 기본 이론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키고 맥락적인 설명까지 들어가면서 차근차근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 교육 과정을 이 기본 이론을 반을 할 때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다루는데 기출 문제를 2단계에서 그냥 풀로 다루기보다는 그리고 과거의 객관식 형태 그대로 다루기보다는
논술형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하지만 아직은 1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뭐 OX형이라고 하죠. 진유형의 문제라든가 간단한 단어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는 뭐 용어 이 정도 쓸 수 있는 형태의 문제를 변형시켜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기출에 대한 감각을 느끼면서도 간단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출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이것을 하기 위한 실제 이제 시간 운영에 있어서는 요거 운영할 거예요. 당일 복수 퀴즈 시간. 그래서 아침에 10시부터 2시까지 강의 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식사하시면서도 공부하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일정 시간 공부를 하고요. 근데 전체 강의가 4시간이었으면 복습 시간 2시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복습을 하셔야 돼. 그 복습한다고 보통 강의 듣고 나서 강의 듣는 시간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한 4시간, 6시간, 8시간씩 막 복습하시거든요. 언제 다 하려고 그래요? 전공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복습을 해갖고 그날 배운 거 그날 딱 끝내고 갈 수 있게 이렇게 복습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평일에 다른 날에 교육학 강의 없는 날에는 조금씩만 잊지 않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식으로 해서 공부하시면서 전공에도 계속해서 집중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지나치게 교육학에 너무 많은 시간 쏟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핵심을 할 건 하되 이 시간 스케줄을 제가 별도 강의는 안 하지만 개별적인 질의응답까지 해드릴 수 있는 2시간을 오후에 할애해가지고 여기 강의실 개방하고 제가 앉아 있다가 하고 바로 복수 퀴즈 풀 겁니다. 복수 퀴즈는 답을 미리 안 드려요. 제가 채점만 해드릴 거야. 맞았고 틀렸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찾아내야 돼. 그게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그날 공부했던 거를 강의했던 거를 끝내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시간을 그렇게, 어차피 오후에 보통 남아갖고 개인 복습하잖아요. 그거를 조금 관리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주 형성평가는 이제 일주일에 2번 강의가 있습니다. 월화는 이제 강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화 강의하고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복습하고 오셨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에 형성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매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는 재수생도 있고 삼수생도 있을 거니까 그런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초수생인 경우에도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뭐 5점을 맞던 7점을 맞던 한번 해보는 거지. 네, 이런 수준이구나 깨달아 보고, 이렇게 쓰는 거가 쉽지 않다는 것도 깨달아 보고, 아니 의외로 나 잘 쓰네? 이러는 것을 자신감도 또 느껴보는 이런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자기 실력이 계속 점검되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관리해드리는 수업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이제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이제 전략은 아까 말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출제 빈도에 맞게 선택과 집중, 출제 빈도만이 사실 기준은 아니고 출제 빈도라든가 앞으로의 출제 예상, 아직 기출이 아닌 미출되었지만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맥락에 있다 지금 우리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출제 빈도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저희 책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교육에 의해 5개 단원으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 그래서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철학 같은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의 비중으로 다룰 수 있게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거기다 많은 열정을 쏟지 않게.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단원이 책에 균등하게 들어있으면 시간을 균등하게 썼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출제 비중에 맞는 공부하실 수 있게 선택과 집중 재구조화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기출 분석을 강화해서 여러분들한테 기출 변형 문제를 기본 단계에서부터 끊임없이 노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잔상으로 완벽하게 남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그것을 진유형, 단계형, 완성, 서술형 등으로 나아가면서 단계적으로 글쓰기 연습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들로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차원적인 평가를 통한 학습관리 시스템으로, 선생님 저는 강의만 듣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왜 여기까지 왔어? 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직강 오신 분들은 확실한 학습 관리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당일 복습 퀴즈 그 시간에 이제 여기 앉았으니까 필요하면 또 틀린 거 있으면 이해가 너무 안 가요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도 나만 모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런 거 질의응답도 하시고, 매주 형성평가 보는 거는 이제 채점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나아가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좀
확인하고 매월 보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첨삭을 해드릴 테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도 받으시면서 실력을 차근차근히 길러가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막 힘도 들고 좌절감도 생기고 막 그래 불안감도 커지고 하지만 천천히 그냥 스며들듯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어머나 여기까지 왔네가 될 수 있게 이끌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4월에는 영역별 심화이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같은 구조로 다시 한번 돌리는데 고난도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심화 개념 이론까지, 심화 개념과 심화 이론까지 확장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기본 이론 반 때 다뤘던 거 전혀 안 다루고 심화 이론 따로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이론 반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심화 이론을 점차 확장시켜 가는 식으로 기본 이론 복습과 심화 이론 확장까지를 함께 해드리면서 가고요. 마찬가지 맥락적 이해할 수 있고 기출 변형하는데 이제 진유형 이제 대충 정리해 나가면서 점차로 이제 문제 유형도 좀 더 어렵고 길게 쓰는 문제들로 나아가는 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 6월이 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공부했던 걸 좀 모아서 하는데 특히나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아까 봤던 대로 현장 적용형 문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데 어떤 개념이나 이론을 실제 어떤 사례에 적용해서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 장점이 뭐겠느냐 이랬을 때 단점이 뭐겠느냐 이럴 때 교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겠느냐를 사고하면서 답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그런 문제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 적용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제 예를 들면 준거지향 평가라고 하는 것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아닐까? 요즘 시험 보면 이제 항상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보는 일정하고 더불어서 뭐가 나오냐면 분할 점수라는 게 과목별로 다 나와요. 그게 뭐예요? 각 과목별로 등급 구분을 어떤 점수에서 자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넣는단 말이에요. 다 준거지향 평가와 관련된 개념인데 그냥 이제 이 준거지향 평가라고 하는 것을 개별 단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준거지향 평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한정에서 많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준거지향 평가가 추구하는 어떤 교육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의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교육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평가에 있어서도 뭐 평가 방법의 뭐 유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보다 보면 같은 어떤 주제를 놓고 같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고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제 중심으로 다시 모아서 보다 보면 다시 한번 기본 이론 때 심화 이론 때 봤던 것을 다시 보게 될 텐데 똑같은 것도 주어지는 맥락이 달라지면 다르게 보이거든요. 빨간 배경에 사람이 있을 때하고 파란 배경에 사람이 있을 때하고 얼굴 달라 보이는 거 알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맥락을 바꿔서 보는데 이러면서 이제 기출 변형 문제를 같이 점차로 확장시켜 가고요. 더불어서 현장 적용 문제는 특히나도 교육의 정책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전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학교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혹은 또 그런 어떤 기존에 있던 관행 때문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지 그것들 관심을 끌고 있는지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학계에서 제안되고 있는지 교육연구기관들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소개시켜드리고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서 학습하도록 할 겁니다. 마찬가지 계속해서 당일 복습 성성평가 모의고사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 이때 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적용해야 되는 핵심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내용을 좀 더 보강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있는 지식, 더불어서 개념과 이론을 적용하는 능력에 관련된 실천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더불어서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하되 이것이 단계적으로 반복되면서도 심화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막 노력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다각적으로 학습하다 보니까 완벽한 이해와 완벽한 기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연습이 돼야 돼요? 글쓰기 연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앞서 단계적으로 되었지만 어쨌든 논술형 문제는 아직 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모의고사 해봤지만 또 그것도 우리가 자동화될 때까지는 안 됐으니까 이것을 좀 더 그 문제 형태로 해보자. 그래서 영역별 모의고사를 봅니다.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당장 동영으로 보다 보면 한 문제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에 우리가 진도 나갈 때 이것도 조금 보고 저것도 조금 보고 저것도 조금 보다 보면 내가 나의 머릿속에 있는 교육학의 이론에 대한 지식체계 안에서 뭐가 빠졌는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문제의 단위는 10점 단위로 하지만 서론과 결론은 포함되게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잡을 수 있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영역별로 좀 더 많은 문제들을 촘촘하게 다뤄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약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영역별로 진행되는 것은 사실은 그 강의상으로는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실한 해설지 안에 개요는 어떻게 잡는지, 모음자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지 이런 것들 채점을 해드릴 때 어떤 요소는 정답으로 인정되고 어떤 요소는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다 표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나는 맞게 썼다고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이거 정답 인정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X. 이렇게 하면 그것들이 어쨌든 채점을 남이 하는 것이지 내가 나의 취지를 살려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분석적 채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첨삭이라고나 할까요? 교정적인 PD 뭘 고쳐 이렇게 고치면 더 좋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쓰라든가 뭐 이런 지시를 드릴 거예요. 그런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답안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기르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 시기에도 끊임없이 당일 복습, 형성평가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9, 10, 11월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합격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단계로 갈 수 있는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는 정말로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동형,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로 보고요. 특히나도 이제, 요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신기를 발휘해야 되는 때죠. 정확한 분석과 더불어서 이제 큰 맥락의 속에서 통찰. 단지 기존에 기출된 빈도수가 많았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지금 이 교육계에서 출제를 하러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뭐를 물어봐야지 학생들 잘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실 테니까 빙의를 해가지고 내가 출제자라면 뭘 낼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 문제를 출제하게 될 거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문제를 제시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볼 수 있게 해드릴 텐데 어쨌든 적중률 높은 출제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행히 맞으면 참 좋겠고 만약에 꼭 그 주제가 안 나왔다 할지라도 이런 형태의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답을 쓸 수 있는 연습이 충분히 돼 있을 테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그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정리해보자면 철저한 기출분석과 선택과 집중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빠른 합격 그다음에 공부 시간도 너무 낭비하지 않고 너무 과소비하지 않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체계적인 구조와 명쾌한 설명, 뭐 약간 좀 구조 좀 잘하는 거지 않아? 설명 좀 잘하는 거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교육학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단계적인 어떤 형성평가 모의고사 뭐 복수 퀴즈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나오시기만 하면 들으시기만 하면 공부가 되게 공부를 시켜드리는 입에다 쳐 먹여드리는 우리가 원래 그러잖아. 우리 입시교육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먹여 다 씹어서 입에 넣어드리는 거 꿀떡 삼키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 이게 게시를 못했으면은 이제 다양한 온오프 채널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 뭐 카톡 뭐 그다음에 뭐 카페 그다음에 기타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차차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담의 내용이 이제 공부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신 걸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거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 이외에도 그냥 이 공부를 지금 2단계에서 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공부한 걸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다. 다들 원래 인생 1회차 때는 다들
어설프잖아요. 그래서 다들 인생 1회차 때 살면서 어설프게 살다가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인생을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공부도 사실은 다 1회차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들 낯설고 어색한 상태에서 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공부하다 그냥 합격 돼버렸네? 어떡하지? 그거 끝났으면 좋겠어. 다들 막 재수 삼수를 너무 당연한 것을 보지 않고 우리는 다 같이 단기에 끝내겠다. 초수에 끝내겠다. 초수생 모임에 난 반드시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멘탈이 나가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인생 경험도 있고 여러 이제 수험생들도 여러 차례 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이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강의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요.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대답 드리고 혹시 개별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게 있으면 개별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끊고 나서 뭐 조용히 이제 오프라인 상태에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